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과거 정상회담 성명과 비교하면 인권 내용 분량이 많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로 볼 때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과 비교했을 때 이번 공동성명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ey very lightly touched upon the issue. It was not completely ignored. I don't think they made a decision to dwell too heavily on human rights. The agreement is that the door toward dialogue and diplomatic engagement is open. And, somehow human rights also seems to be part of the equation.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공동성명 부속서에 담긴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설립 합의를 주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commits them to having a joint approach, commits them to the seriousness, importance of human rights, to recognize that this is their foundation, this is the shared values.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공동성명에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등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은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시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kind of a doublespeak. I think what's going to happen is you're going to see continual pressure by the U.S. government to not stop people from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So this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going to be sorted out.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북한 인권과 대북전단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국제 정치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지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최근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발표에 대해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 발표가 영내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에 대한 미사일 지침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냉전 시절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데 합의한 INF, 즉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에 제한을 뒀던 미국과 비교할 때 북한과 중국은 어떤 구속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번 발표는 그런 영내 불균형을 다시 재조정하고 억제력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reverses an imbalance wher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limiting the range of our weapons, but North Korea and China recognize no limits on their weapons. So this helps to restore deterrence.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제적 조치보다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과의 1, 2차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에 깊이 관여했던 세이모 전 조종관은 이미 800km 이하 미사일에 대해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모두 해제한 4차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South Korea really views China as a military threat. And, you know, even if you want to talk about Japan, the 800 kilometers is more than enough. So, as I say, I think this is a symbolic gestur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가 미국의 영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배치와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은 향후 동일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도 반발할 여지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전략 장사정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 라카메로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 확보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미베라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2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북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역할은 파트너이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등 때로는 미국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북한 관련 사안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5%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61%가 매우 호감을 갖고 있거나 호감이라고 답했으며 한국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본 응답은 44%에 그쳐 50%인 일본보다 6%포인트 낮았습니다. 또 북한을 미국의 적국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57%로 러시아 52%, 중국과 이란 48%보다 높아 미국인들은 북한을 가장 큰 적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납북된 피해자들의 가족단체가 북한 김일성 전 주석 회고록의 한국 내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국 법원이 조속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는 24일 한국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성 회고록이 한국 내에서 판매, 배포되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인사 가족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납북자 가족협의회 측은 이어 북한은 전쟁으로 인한 납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법원은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받아들이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북한 지도부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한국 내 민간단체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등이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고록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협의회는 14일 다시 회고록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 법원에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